미전역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독감 감염 건수는 2,400만 건입니다. 오늘 LA시청 앞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의 대표가 남편이 근무하는 비영리 단체와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일부 참치캔 제품이 보툴리누스균 오염 가능성으로 긴급 리콜됐습니다.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미전역에서 계란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한 한인식당에서도 계란 수백 개가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은 1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수천만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까지 휴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해야 하는 평일이지만 학교는 한산합니다. 독감이 급증하면서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The district has ever done it before. I've been in public education for 20 years. I've never been a part of a district that had to close because of illness. 지난주 고들리 교육구는 학생 650명과 교직원 60명이 독감으로 결석하면서 3일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독감 시즌엔 미전역에서 2,400만 건의 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31만 건, 사망자는 13,000명입니다.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악의 독감 시즌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기존 대비 25%나 크게 늘었습니다. We've had more than 1,800 kids test positive this week. It's certainly worse. We are seeing extraordinarily high numbers of kids test positive for flu. It's worrisome. Every year we obviously see the flu. This year I will say that we're seeing an abundance of it. 특히 미시간과 뉴욕, 텍사스주 등 43개 주에서 급격한 독감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일 기준 독감 사례가 27.8%로 급증했는데 이는 독감과 코로나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했던 트리플데믹의 최고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If you look at cases overall, it's the worst in many, many years. Now keep in mind, if you get a vaccine, it takes about 2 weeks to actually get the immunity from the vaccine, for those antibodies to build up in your body. 전문가들은 낮은 독감 예방 접종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독감 백신을 맞은 어린이 비율은 지난 6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6개월 이상의 신생아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미국에서는 성인 45%가 예방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 다운타운 일대에서 일주일 넘게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불법 집회가 열려 일부 도로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쯤 LA 시청 인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수백 명의 시위대가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다운타운으로 향하는 101번 고속도로 진입로가 폐쇄됐으며 주변 도로에서도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 시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시위는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의 CEO가 남편이 근무하는 비영리 단체와 2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에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발레시아 애덤스 켈럼 CEO가 해당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덤스 켈럼 CEO는 자신이 계약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공개된 문서에서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LA 노숙자 서비스국 측은 실수로 계약서가 CEO에게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노숙자 지원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예산 운용과 계약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노숙자 서비스국은 연간 8억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며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예산 운영과 감독 체계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레이더 조와 월마트, 코스코에서 판매된 일부 참치캔 제품이 보툴리누스균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긴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제조업체 트라이유니언 시푸드가 일부 제품에서 손잡이형 뚜껑 결함으로 밀봉이 손상되면서 내용물이 새거나 보툴리누스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제노바와 벤 캠프스, 트레이더 조스, H-E-B 브랜드의 참치캔으로 캘리포니아주와 델라웨어, 뉴욕,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관련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보툴리누스균이 신경마비를 유발해 호흡곤란과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리콜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란값이 치솟으면서 펜실베니아주에서 10만 개의 계란이 도난당한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시애틀에서도 계란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3시쯤 남성 2명이 시애틀 서부의 한인 운영 식당인 루나파크 카페의 냉장고에서 계란 540개와 각종 식재료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인 박 씨는 경보가 울린 후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흰색 밴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도난당한 식재료의 가치를 약 780달러로 추산하며 현재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란값 급등으로 절도 사건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트레이더조는 모든 매장에서 고객당 하루 한 판으로 구매량을 제한했으며 코스코도 1인당 3팩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계란이 포함된 메뉴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텍사스주에서는 직접 닭을 키울 수 있도록 암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에서 한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은 채 버티다 2년 만에 결국 퇴거됐습니다. 독립언론인 조나단 최 씨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인 세입자 김 씨 부부가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수차례 소송 끝에 마침내 주택에서 퇴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애틀 한인 언론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지난 2022년 7월 단독주택을 월 4,400달러에 임대했지만 3개월치 렌트비만 내고 렌트 시스템을 악용하며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해 11개월치 밀린 렌트비를 일부 받았지만 불법 점거는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3월부터 주택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퇴거를 촉구했고 집주인은 김 씨 부부의 체납 렌트비가 8만 달러에 달한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의료 컨설팅 회사에서 연간 40만 8천 달러를 벌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 부부는 세입자 지원 비영리 단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실직 등을 이유로 퇴거 소송에 맞섰지만 결국 2년 만에 주택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국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틀간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시간당 최대 1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산간 지역에서는 최대 6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폭우를 대비해 7,500피트의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6,500개 이상의 모래 주머니를 설치했으며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시의 여러 부서가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Of course, because of the fires, this means that the area has an increase for debris flows and other impacts. And citywide, there could be mud flows, street flooding, and downed trees. 한편 당국은 주민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발전기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가까운 소방서에서 모래 주머니를 제공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 국제공항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엘파소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선메트로 대중교통 운영센터에서 차량 폭발로 4등급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당시 화재의 진압을 위해 100명 이상의 소방관과 40개 이상의 소방장비가 투입됐으며 불길이 확산되면서 2단계 경보가 발령돼 추가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불길을 진압하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사고 지역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구글 지도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구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조치는 공식 정부 명칭을 따르는 기존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지명위원회가 이번 변경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사용자들은 미국만으로 표시된 명칭을 보게 되며 해외에서는 기존 멕시코만과 함께 새로운 명칭이 병기될 예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동해와 일본해로 부르는 해역의 표기 방식이 있으며 구글 맵스에서는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알래스카 디날리 산도 맥킨리 산으로 공식 변경될 예정이며 구글은 지명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까지 한국 핵심 수출 품목도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정상급 컨트롤 타워도 없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국내 철강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열혈 강판은 1톤에 90만 원대입니다. 차량 등에 주로 쓰이는데 25% 관세가 붙으면 112만 원 선까지 가격이 올라 110만 원대인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263만 톤으로 묶여있던 수입 쿼터제가 없어지는 건 호재일 수 있지만 판매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내 업체들이 관세를 레버리지 삼아서 생산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산 철강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 수출은 타격이 더 큽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는 연간 141만 대, 픽업 트럭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관세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오른 철강에 자체 관세까지 붙으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협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수입되는 완성차의 가격 부담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의 딜을 주고받는 것, 그거 외에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역시 관세가 붙으면 판매 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우는 등 장기 대책 외에 남은 한 달 면밀한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를 미국에 파는 건 많지 않죠. 그런데 미국 장비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요. 우리가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국에다 얘기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방침이 나오자 정상들이 직접 나서 관세 부과를 한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예외가 없다던 철강 관세에서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문제는 정상급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를 상대로 직접 협상에 나설 컨트롤 타워가 우리에겐 없다는 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대외 정책 공간을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6%로 크게 낮췄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비상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 탄핵 심판에서 그 배경에 대해 체포가 없었다는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또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시민이었다며 도리어 국민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정장 차림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난 변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판이 쏟아진 걸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대뜸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거들었습니다. 특전사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철수하면서 지대장이 여단장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며 웃자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얻어맞은 지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화로운 계엄군 주장을 반복하면서 계엄을 막은 시민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다 시민 저항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시설, 설비, 집기가 파손돼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탓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환대하지 않으면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와도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가해교사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아이든 같이 죽으려 했다는 교사 진술을 확보하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동의 한 도로에 회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외투를 입은 여성이 내리더니 6분쯤 지나 무언가를 들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가해 교사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반쯤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여 뒤인 4시 반 전후 가해 교사는 돌봄 교실을 나와 학원으로 가려는 1학년 김하늘 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학원 실장님이 콜을 했는데 하늘이가 10분가량 안 내려오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랑 통화를 했고요. 하늘이는 약 10분 이상 정도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오후 6시쯤 가족과 경찰 등은 시청각실에서 하늘이와 스스로 자해한 가해 교사를 발견했지만 하늘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교사는 지난해 말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냈다 중단하고 조기 복직한 다른 학년 담당 교사였습니다.
하늘이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교사는 수업에 배제돼 짜증이 나서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늘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학생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유족 측은 무차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하늘이를 노려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죽지 않았더라도 타겟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가 4시 40분에 혼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복도에는 혼자 있었을 거고요. 경찰은 가해 교사가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범행 닷새 전부터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데요. 학교 측이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교육청은 범행 당일 오전 교사의 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에도 나섰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가해 교사가 학교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 범행을 저지르기 닷새 전부터입니다. 지난 5일 가해 교사는 속도가 느리다며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망가뜨렸습니다. 다음 날엔 불을 끈 교실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해당 교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헤드락을 걸거나 하는 이런 행위 아니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학교 측은 가해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조치했고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범행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방문한 2명의 장학사는 지난 5일과 6일 상황만 파악했을 뿐 가해 교사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장학사는 결국 학교 측에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아이들과 분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만 전달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 교사는 조사를 나온 장학사와 만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학생들과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고 반나절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러시아 최고 부자 여성으로 꼽히는 고려인 타티아나 김이 총격전까지 간 다툼 끝에 법원에 이혼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려인인 타티아나 김 씨는 2004년 와일드베리스를 세우고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웠는데요. 지난해 6월 회사의 합병 문제를 두고 남편인 바칼추크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7월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엔 와일드베리스 사옥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며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혼 소송은 어제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재산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씨의 남편은 이혼의 대가로 김 씨에게 와일드베리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고요. 김 씨가 2004년 자신의 자금으로 와일드베리스를 창업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포브스는 김 씨가 순자산 약 10조 5천억을 보유해 지난해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 1위에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걸어가 우리한 당나귀를 쓰다듬습니다. 당나귀를 쓰다듬는 남자는 러시아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군이 3년 가까이 이어진 소모전으로 군용 차량이 부족해지자 당나귀까지 동원해 물자를 실어 옮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러 블로거 키릴 페도로프는 SNS에 전선으로 탄약을 운송하기 위해 전사들이 당나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동물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당나귀를 활용 중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9일에는 SNS에 낙타를 탄 러시아군 병사의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북극 한파가 닥친 북반구와 달리 한여름인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번 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 지역 학교 2,300여 곳에서 예정돼 있던 여름방학 개학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우루과이에서도 수도 몬테비데오를 중심으로 밤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오분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낮 체감 기온도 4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더위에 화막까지 덮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며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휴일을 맞아 근교에 있는 다양한 박물관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박물관에서는 전시가 아닌 직원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쪽 눈동자의 색깔이 다른 오드아이 고양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오묘한 매력을 갖고 있죠. 경기도 양평의 한 사설 박물관 매표소엔 사람 대신 신비로운 눈을 가진 고양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송이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박물관장이 농장 주차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눈도 못 뜬 핏덩이 상태로 버려져 있는 걸 데려와서 분유를 먹이며 성심껏 돌봤고요. 정성에 화답하듯 송이도 무럭무럭 자라 박물관의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박물관 높은 곳에 올라가 방문객들을 바라보거나 박물관장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눈 내리는 색이다. 추루 다발로 사서 가야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무디 음료를 먹다가 응급실로 향했다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글 작성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셨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며 플라스틱 조각 사진을 여러 장 공유했는데요. 작성자는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후 명치가 타들어갈 듯이 따갑고 쓰려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동전만큼 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더라. 피를 토하지 않는 이상 응급 내시경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딸기 스무디에 계량 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생긴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카페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받을까 봐 알리지도 못했다며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조각 삼킨 피해자 충격은 생각하지 않느냐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린 나라가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 남성 데이비드는 낭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여동생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프랑스 국영철도회사 직원이 다가오더니 스피커폰을 끄지 않으면 우리 돈 22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이라고 여겼고요. 결국 벌금이 약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왜 피해주는 행동임을 모를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뚫어져라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애들 집중하는 거 봐. 책을 펼치니까 공중에 핫쇼핑이 등장합니다.
하츄핑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 로미 공주인데요. 이 과정을 그린 뮤지컬 사랑의 하츄핑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뮤지컬이지만 마술을 더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술사로 유명한 이은결 씨가 총 연출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하츄핑은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이들에겐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 장면은 라스베이거스 마술팀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연출했어요. 이번 뮤지컬은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기반으로 공연 내내 화려한 무대 장치와 특수 효과로 재미를 극대화했는데요. 순식간에 주인공 의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3D 홀로그램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티니핑들과 하늘을 나는 플라잉 연출 등 마법 같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시선뿐 아니라 마음까지 몰입하게 만들었는데요. 로미 공주와 하츄핑이 친구가 되는 장면에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네요. 그럼 우리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귀여워. 방해꾼이 등장할 땐 너무나 슬픈 나머지 차마 못 보는 아이들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아이와 함께한 부모들까지 집중하게 만든 사랑의 하츄핑 뮤지컬은 개막 3주차에 대형 뮤지컬 알라딘의 티켓 예매율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표정은 신세계인데. 어른 관객들도 함께 웃고 감동할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사랑의 하츄핑은 이번 달 16일까지 공연 예정인데요. 주변에 어린 조카나 동생이 있다면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정말 추웠죠. 그래도 내일부터는 날이 풀린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예설별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상으로 2월 1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